그 서울 그 4억 5천으로 서울 지역에 4억 5천을 가지고 그러니까 4억 5천에다가 내가 대출까지 일으켜서 돈을 만들어서 아파트 그런 가격대의 아파트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갭 투자로 흔히 말하는 갭 투자로 해서 4억 5천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좀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 쪽을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갭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갭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네. 들어서 갭으로 지금 내가 집을 일단 잡아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 좋은 아파트일수록 전세금이 높겠죠. 그럼 네. 나중에 내가 거기 거주하려고 하면 그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역량은 되시는 거고요. 금액은.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한 4억 5천 정도에서. 아, 제 말을 그러니까 서로 제가 네. 좀 잘 지금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네. 제가 제 소리가 정확히 못 들어서. 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이제 좀 잘 들려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4억 네. 5천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4억 5천이면 사실은 서울 시내 웬만한 요즘은 이제 빌라 가격들도 그만큼 하잖아요. 네. 저기 뭐 한강변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좀 주요 어떤 지역에는 빌라 가격만 투룸 가격들이 보통 4억, 5억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4억, 5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어디를 좀 봤으면 좋을까요 하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네. 그런데 그런 곳들은 지금까지도 안 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오를 거라고 제가 장담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매매가로는 한 8억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네. 제가 생각을 한번 네. 피력해 볼게요. 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서울 시내를 이렇게 쭉 볼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TV 보고 계세요, 혹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로 시청하다 지금 유튜브는 장애가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네. 일단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을지로 그러니까 중구 쪽이 있잖아요. 서울시청 있는 쪽. 네네. 이쪽은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고 여기 여의도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강남권역이 있고 제 생각에는 요 아래쪽에 또 판교 쪽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쪽들이 직장들이 많이 생길 곳들이에요. 네. 지금도 직장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네. 이 구도심에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생기지는 못해요. 그냥 네. 있는 직장들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네네. 강남권이나 판교권이나 이쪽 여의도권에는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끊어주셨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네네. 들립니다. 많이 네. 생기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네. 보면 우리는 좀 괜찮은 곳을 들어가야지. 앞으로 역동적인 데를 들어가게 돼야 되니까 네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금액도 맞아야 되고 해서 이 구도심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네. 이쪽 여의도 쪽으로 해서 예. 여의도 근처에 그리고 이제 네.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중공업 지역을 좀 개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영등포구에 네. 여기 물레동 쪽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물레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이쪽에 안양천 쪽으로 이렇게 끼고 있고 이쪽이 보면은 네. 나홀로 아파트들 고만고만한 아파트들 막 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아파트촌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이 각광을 못 받았던 게 공업 도시예요. 네. 이쪽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는 막 쇠를 깎는다든가 밀링 선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도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몇 동 한두 동짜리 두세 동짜리들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는 여의도 자체가 굉장히 개발이 커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영등포 쪽에 여기가 이제 지도로 보시게 되면 준공업 지역이에요. 네. 지도 편집도로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녹색으로 푸른색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영등포 지역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 준공업 지역을 밑에 기본 토지로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원래는 국계법에 의하면 400%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네. 조례가 이걸 막고 있어갖고 250%의 용적률을 갖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용적률 자체를 지금 완화시키려고 해서 400%로 다시 원래대로 국계법 상으로 올린다라는 지금 의견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들은 땅땡이를 준공업 지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토지를 그러다 보니까 네. 조그만 아파트들도 재건축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높게 뽑을 수가 있으니까. 아, 이해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네. 준공업 지역 개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좀 중장기적인 아파트들이에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재건축의 신호탄이 되면서 가격들이 좀 오를 것 같아요. 아, 예. 앞으로 일자리도 여의도 쪽으로 해서 많이 생기면서 영등포 네. 전체가 좀 이제 좀 구도심의 이미지에서 이제 좀 탈바꿈해서 도시 재생으로 전체적으로 마치 그 종로 세운상가 개발되는 것처럼 네. 영등포가 그렇게 개발의 바람이 좀 불 거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토지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네. 있는 주택 공급하고도 맞물려지면서 이쪽 지역이 좀 그러니까 토지를 중공업 지역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 네네. 충분히 4억에서 4억 5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갭 투자 아파트가 될 거고요. 네. 나중에 실제로 거주하시기에도 네. 부담 없이 전세금 내주고 내가 들어가서 뭐 대출을 조금 일으킨다라고 하면 네네. 그러니까 40%의 대출은 나오잖아요. 그 정도 네.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9억에 한 40%까지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받으시게 되면 대출 받아서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이 있고 또 관악구 쪽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금액에서 말씀하신 금액에서는 네. 영등포구 물레동 쪽을 한번 보시고요. 네네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여기 관악구 저는 여기 신림동 쪽도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여기보다는 여기 보라매 공원 쪽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또 다닥다닥 몰려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 예. 이쪽도 한번 보시고 아, 네. 그리고 상위에서 돈이 좀 5억에서 6억 정도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좀 더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서 여기 상암동 쪽 한번 보시고요. 상암동이요? 네, 네. 아, 요 세 군데면은 아마 충분히 목적 달성하실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그러면 네. 그거보다 조금 네. 더 낮췄을 때 뭐 네, 네. 이런 뭐 중계동이나 상계동 요즘 재건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쪽은 좀 어떨까요? 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네. 좀 희망 고문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택들은 이 지역들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네. 그 금액이라고 하면 이런 게 저런 게 난 싫다. 사실은 서울에서 살기도 괜찮은데 주택 가격이 엄청 싼 곳은 네. 여기예요. 신내동이라고 아세요 혹시? 중계동 가기 전에 7호선 타고 아, 예. 저기 들어는 봤어요. 신내동이라고 요 상봉역 뭐 이렇게 있고 한 곳이 네. 있는데요. 네네. 여기가 보시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보면 굉장히 아파트들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추후에는 네. 요 근처에 망우역에 또 GTX도 생기거든요. 네네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거주용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재건축을 난 꼭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 네. 상계동, 중계동 이런 쪽으로 가서 네. 지금부터 있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굉장히 네. 좀 마음 굳게 갖고 버티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예.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근데 그쪽 지역이 그렇게 괜찮긴 할까요? 그러면 재건축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 옛날엔 서울대학교 뭐 스카이 이렇게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 인서울만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네, 학교 네. 얘기할 때 네. 서울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계동이 온리 이 노원구가 베드타운으로 그냥 그 아파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를 못했는데
네네. 이제는 그 광운대나 창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네. 지역적으로 동부권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거기에 새 아파트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 가격을 받을 수는 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이 동부권 네. 쪽도 얘기해 드렸을 텐데 저는 금액적으로 네.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찍어드리다 보니까 서쪽에서 머물렀었네요. 아, 아닙니다. 다음에 너무 또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상담하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뒤에 분 기다리셔서요.